저희가 그리고 취재해서 실제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이 써가지고 그냥 황당하게 토론회장에 그렇죠. 왔잖아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난 무당한테 들은 얘긴데 예. 재밌는 얘긴데 자기도 뭐 김건희랑 윤석열이 부부가 그거에 관심이 많다 그랬을 때 처음에 반신반의했대요.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인데 반신반의했대요. 아 그거를 해도 대통령이 나란 일 보는 사람들이 하겠어. 근데 자기가 이번 계엄을 보면서 이 부부의 본질이 음주와 무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 산성시장을 갔습니다. 계엄 하루 전날이죠. 12월 1일 날.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상인들한테 힘내 뭐 제가 올라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 무당의 해석입니다. 무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게 그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본양식이라는 거예요. 본양식이 뭐냐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아버지 고향이 이제 공주여서 공주를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거기서 무슨 민생경제 회의를 잡아서 내려간 겁니다. 갑자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 활성화예요. 아젠다가. 근데 그 전까지 했던 민생경제 회의와도 약간 동떨어지고 그거를 굳이 공주 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소상공인 뭐 활성화 대책 논의를. 근데 가서 일일이 이제 상인들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는 왜 갑자기 계엄 전날 저런 데를 갔지? 일종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고향을 방문하는 의식으로 자기는 본다.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맞춰보면 이런 해석을 내놓던데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금 얘기된 바에 따르면 최소한 11월 30일 날에는 세팅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 사이에 공주를 갔을까? 꼭 내려갔어야 했냐.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공주 일정에 같이 갔냐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프 단계에서부터 그런 회의를 정말 뭐 전문 인력들이 나서서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대처할 일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렇죠. 그걸 뭐 공적으로 캠프 차원에서 다 할 적이 그렇죠. 없는데 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점점 정말 자괴감, 참담함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저는 무속인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본업, 생업에 대해서 제가 폐를 끼칠 이유는 없어요. 예. 각자 가서 하는 것도 자유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본인들이 왕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캠프 내 대책회의까지 오면서 공적인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 온 거죠. 엄밀히 보면.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알 권리는 있다.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발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소해라. 제가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고소를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이 해야지. 개인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지 무슨 대통령실이 정진석 거야, 김건희 거야, 윤석열 거야. 예전에 말이 안 되잖아. 예전에 MBC랑 KBS가 장악돼 있던 시절에 흑역사 시절에 MBC가 그걸 많이 했었어요. 자,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 훼손했다. 이 고소 다 기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이거는 기관은 명예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MBC 사장인 내 명예가 훼손됐다 그렇게 말해야지. 네, 그래서 그제 저녁에 용산 출입 기자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김건희가 뭐 아프다 뭐하다 지금 얘기 나오죠. 예. 너무나 건재하다. 과연 대통령실이 이걸 왜 신용할이라는 개인 사인을 고발했을까? 현 정부 들어서도 사인을 고발한 건 거의 없다 그래요. 고소고발한 그렇지, 거는. 그렇지. 그럼 왜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신용할이라는 사인을 고발했을까? 뒤에서 누군가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여전히 푸시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의 있구나. 영향력이 너무나 세게 살아있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 법률가가 좀 많습니까? 법조인 출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고 빨리 감추고 싶은 치부면은 자기들이 일종의 이제 고발인 적격이 안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의 객체가 아니니까. 예. 그것도 뭐 뻔히 알 텐데 급하게 그거를 보도자료처럼 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 아니냐라는 얘기를 직접 용산 출입하시는 기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는 왜 말 안 하냐고 아나키스트님이 아까부터 아나키스트님은
팬인 것 같아요. 뭐 전계환 대표님이세요? 아나키스트- 전계환 대표님의 이명. 아니야. 아나키스트님은 내가 보니까 그 닉네임도 그 김민하 평론가의 성향이랑 비슷하잖아요. 어울리네요. 네. 어울리잖아. 무정부주의자. 예, 그래서 약간 좀 약간- 같은 동료가 아닌가. 그래서 내 친구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김민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님은. 구독자님들 중에 예. 관리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감시하면서 쟤는 왜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계속 관리를 하십니다. 계속 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하신 분, 소스이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근데 합니까? 제 그걸 또. 3자적인 명탐정 김민하가 봤을 때도 이런 지금 그 우리의 추측이나 추정이 억측 같지는 않죠. 아니, 추정이 아니고 지금 네. 경험한 거와 취재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뭘- 이제 네. 결국 이제 막바지는 이게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는 김건희 씨가 시킨 거 아닌가? 그 굿한 거, 그리고 어떤 목적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어떤 사적인 어떤 동기, 그게 본인들은 이제 국정이라고 뭐 치장할 수 있겠지만 무슨 사적인 마음 때문에 국 같은 걸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돈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돈이 이게 국민의 세금이냐 아니냐는 본인들 돈으로 했다 그러면 스캔들 정도입니다. 스캔들 정도고 가십 정도인데 국민 세금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법 행위 아닙니까? 동기는 이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수사 뭐 이런 것들을 그렇지. 해봐야지 이제 확인 가능한 부분이고 예. 뭐 추정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어. 동기는 그런 거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구술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날짜도 잡아야 되고 뭐 장소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술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그 굿하는 사람을 전담해가지고 뭐 고용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사실상 이제 그 굿을 이제 해주시는 분한테 아웃소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잡는 거지. 그렇죠. 우리 집에 그걸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다가 그 전담하는 사람을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첫째, 그 정도로 많은 일을 그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그렇죠. 의존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다. 즉 그것을 국정으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대통령실의 공식적 업무의 영역으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매일 오늘의 운세를 본 거야. 그게 오늘의 운세는 아니겠지만은 그들의 말로는 그게 국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그게 국정인 거다. 공짜로 이렇게 봐주는 데 많던데. 그러니까는 오늘의 운세 앱에서. 그들이 국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일부가 무속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담하는 비서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국정의 일부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언행이라든가 그런 거- 확인된 어떤 그런 거 발언이라든가. 같아. 그러면 네. 이거는 또 뭘 증명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추정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거여서 이 두 가지 국정의 하나의 축이 무속이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거를 이 사람이 고용돼 있다는 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 비용 문제는 가령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잘 되고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뒤에서 구술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냥 구술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기 돈으로. 그렇죠. 대통령실에 관련 인력이 있고 그 인력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세금이 뭐 전액일지 아니면 일부일지는 그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일부라도 들어갔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당연히 무속과 관련된 세팅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월급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라도 이 사람의 업무와 관련된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당연히 이거는 무속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세 가지를 보면 결국은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